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인플루언스 뉴스에 실린 기사 하나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두 거인이죠. 테슬라와 현대차가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전혀 다른 경기장에서 만났다는 내용인데요. 맞아요.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기사를 보면서 단순히 언어 로봇이 더 좋으냐 이런 걸 넘어서요. 두 회사가 꿈꾸는 미래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가 정말 흥미로운 게 두 기업이 로봇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쓰려는 시도를 딱 포착했다는 점이에요. 아, 정체성이요? 네, 테슬라는 이제 우린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AI 로봇 기업이다. 거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차는 반대로 로봇 기술로 궁극의 제조 기업이 되겠다. 이런 길을 택했죠. 오늘 대화는 아마 이 두 갈래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집중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판을 흔들려는 쪽 테슬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기사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정말 회사의 미래를 건 것 같아요. 거의 올인하는 느낌이죠. 네, 프리미엄 차량 생산 라인 일부를 로봇 생산으로 바꾸겠다고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목표치였습니다. 연간 생산 목표가 100만 대. 100만 대요? 그리고 예상 가격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아니 3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되게 파격적인데 아직 인간만큼의 쓸모를 못하는 로봇을 그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시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테슬라 전략의 핵심이고 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아, 테슬라는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 때랑 똑같이 그냥 시장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새로 만든다. 네, 2만 달러라는 가격은 전문가용 산업 장비가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대중화 신호탄인 거죠. 지금 당장 완벽한 로봇을 팔겠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합리적인 가격의 하드웨어를 쫙 보급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똑똑하게 만들겠다.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능 그 FSD를 소프트웨어로 팔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랑 완전 같은 맥락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거들 뿐이고 핵심은 AI 소프트웨어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겠네요. 맞습니다. 기사도 이 움직임을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피지컬 AI 중심 기업으로 정체성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분석하거든요. 네. 그 자신감의 근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수백만 대 차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 노하우가 있다. 그렇죠. 있죠.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우리 차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확보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없는 시장에 거는 거니까 만약 기술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면 이 막대한 투자가 그대로 위험이 되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와, 성공하면 제2의 아이폰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실패하면 그냥 막대한 자원을 낭비한 채 꿈에서 깨는 거네요. 그렇죠. 리스크와 리턴이 모두 엄청나죠. 테슬라의 이런 야망을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현대차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기사를 보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세상을 향해서 로봇을 던지겠다 이럴 때 현대차는 조용히 자기 집안, 그러니까 공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선의 방향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죠. 맞습니다. 아틀라스의 첫 임무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는 거라고 하죠. 네, HMGMA 공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격이 무려 13만에서 14만 달러.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네,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 달한다는 대목에서요. 솔직히 이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2억 원짜리 로봇을 공장에 넣는 게 숙련된 인력을 더 쓰는 것보다 정말로 더 효율적일 수 있나? 이건 너무 큰 도박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2억 원이면 웬만한 슈퍼카 한 대 값이니까요. 네, 그 돈으로 로봇 한 대를 사서 공장에 넣는다는 생각 자체가 현대차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격표는 아틀라스는 판매용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을 극단으로 끌어올릴 초정밀 산업 설비입니다.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죠. 로봇을 써서 결점 없는 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봇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라는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궁극의 도구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기사는 이걸 테슬라의 확장 전략과 대비해서 심화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심화 전략? 네, 현대차가 세계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왜 인수했는지 이 전략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아, 그러네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원래부터 대중화보다는 극한의 성능을 쫓아왔잖아요. 현대차는 그 기술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생산 현장에서 수년간 담금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장인 로봇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가 첫 번째 고객이자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되어서 기술을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듣고 보니 그 위험성도 만만치 않겠네요. 어떤 점이요? 공장 안에서 자동화에 성공하더라도 그 기술이 외부 시장과는 동떨어진, 뭐랄까, 갈라파고스 기술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전 세계가 범용 로봇으로 가는데 혼자 너무 비싸고 특화된 로봇에만 매달리다가 더 큰 시장을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내부 최적화에만 몰두하다가 시장의 표준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차의 이 심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공장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네. 그 과정에서 쌓인 기술과 데이터가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만 하죠. 자, 그럼 이 두 전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테슬라는 로봇을 새로운 판매 상품으로 보는 거고 네, 현대차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최고의 도구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마치 새로운 황금 대륙을 찾아 떠나는 야심찬 탐험가랑 자기 영지의 성벽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게 쌓으려는 영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이건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 철학하고 전통 제조업의 점진적 완성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 철학의 충돌. 네, 테슬라는 좀 불안전해도 시장에 먼저 내놓고 빠르게 개선하면서 지배력을 잡으려 하고 현대차는 완벽하게 검증된 솔루션으로 내부 역량을 극대화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경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릴까요? 기사에서도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던데요. 네, 기사는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역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뇌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죠. 로봇의 몸체보다 뇌가 중요하죠. 둘째는 실제 환경에서의 안정성입니다. 아, 연구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요? 네, 변수가 난무하는 실제 공장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무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규모의 경제입니다. 누가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많이 만드느냐의 싸움이군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테슬라가 정말 AI 로봇 기업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현대차가 제조업의 미래를 정의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회사로 진화할지 그 정체성이 결정되겠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사를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둘러싼 두 거인의 정말 너무나도 다른 청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네. 한쪽은 시장을 향해, 다른 한쪽은 공장을 향해, 지금으로선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기사는 두 기업의 초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두 개의 길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 아니면 언젠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까?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죠. 현대차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네. 수년간의 노력 끝에 현대차가 자사 공장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로봇 아틀라스를 완성했다고 쳐요. 네, 성공했다고 가정하고요. 이 로봇 덕분에 현대차 공장은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품질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다른 글로벌 제조기업들, 예를 들어 항공기나 선박 만드는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현대차가 쓰는 바로 그 로봇을 우리도 쓰고 싶어 하겠군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제조사가 만들고 직접 검증한 세계 최고의 산업용 로봇이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할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내부 역량 강화, 즉 심화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물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자연스럽게 외부 판매, 즉 확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시작은 공장이었는데 끝은 시장을 향하게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그럼 반대로 테슬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향해 출발했는데
공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옵티머스를 수백만 대 생산할 준비를 마쳤다고 해봅시다. 네. 그런데 초기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미지근하거나 가정용으로 쓰기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할 수 있어요. 그때 테슬라가 이 수많은 로봇을 가장 먼저, 가장 대규모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고객을 찾는다면 그게 누굴까요? 생각해보니 바로 테슬라 자기 자신의 공장 기가팩토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아, 전 세계 소비자에게 로봇을 팔아서 시장을 확장하려던 테슬라가 결국 자신들의 제조 공정을 혁신하는 심화의 피로서를 절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옵티머스의 가장 중요한 첫 고객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 네, 생산 라인 자동화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옵티머스를 대량 투입하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관점입니다. 공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으로 가는 현대차와 시장을 목표로 했다가 결국 자기 공장으로 돌아오는 테슬라. 네.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두 거인이 먼 훗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곱씹어 볼수록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